게 아니고 중요한 건 체른카스텔 재상을 구하고 나디아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나아가 체른카스텔 재상과도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 체른카스텔 가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영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검성이 이끄는 램스데일 가문이 검술로 유명한 가문인 것처럼 체른카스텔 가문은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도 영지를 완벽하게 방어해 온 방어의 프로였다. 마법 요새. 모든 영지를 마법으로 방어하는 요새로 만들 수 있어. 한창 성장하고 있는 에단의 영지는 여러모로 공격에 취약하다. 에반젤린 황녀와 교황 성하의 이름은 어지간한 귀족을 상대로는 절대적인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진 힘은 용병이나 몬스터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제멋대로 하는 놈들은 그런 이름값에 얽매일 것 없이 일단 들이받고 보니까. 이번들은 후작 사건처럼 히커스 백장령을 노리는 귀족들이 그런 놈들을 고용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거기에 이어 위험은 하나 더 있었다. 달의 추종자 놈들. 그놈들이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고 내 발자국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우리 영지에 도달하게 될 거다. 당장 에단의 손에 죽은 사도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그 사도들의 죽음의 의문을 가진 놈들은 때마침 새롭게 12성이 된 히커스 가문과 에단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려 들터. 여차하면 감추고 있던 것들 중 일부가 드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때를 대비해야 했다. 덩치가 커지면 지켜야 할 것도 커진다. 한번 큰 피해가 생기면 더 이상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못할 거다. 이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건 괜찮지만 피해를 입고 성장이 멈춰선 안 돼. 내 영지에선 누구도 쉽게 죽을 수 없다. 한번 데이면 그 뜨거움을 알기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것만은 피해야 한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체른카스텔 가문이 가진 힘이다. 체른카스텔 가문이 가진 마법 요새 제작법을 알게 된다면 이후 대비해야 할 위험한 상황들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재상이 오래 살게 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확실히 갚을 테니까. 영지에 도움이 되고 내 움직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마침 여러 12성이 히코스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체른카스텔 재상이라는 신성 제국의 큰 어른까지 히커스 가문을 지원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었다. 역사와 전통? 그런 게 없다면 인맥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문을 통해서 말이다. 상황 자체는 간단하고 쉬워. 에반젤린 황녀 때와 비슷하다. 그때처럼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그걸 해결할 방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체른카스텔 재상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병은 꽤 오랫동안 체른카스텔 재상을 괴롭힌 지병이다. 젊었을 무렵부터 계속 병을 앓아왔다고 들었어. 돈도 힘도 있는 사람이니 계속해서 치료하고 들었지만 그나마 억제하기만 했지. 번번이 실패했다고. 그런 지병이 나이가 들며 점차 심해졌고 결국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렀다. 간단한 방법이요? 오히려 나디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간단한 방법이라 하지만 그녀가 느끼기에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복잡했다. 후계자 싸움, 권력의 구도,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따지기가 머리 아플 정도로 심각한 사태였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라니?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을 에단이 하니 묵직한 신뢰감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과한 부탁을 드리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에단 선생님께서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것도 알고요. 나디아 선생님. 에단이 웃으며 말했다. 저엔 동기 아닙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 친목회도 만들었고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렇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디아가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럼 염치불구하고 그 간단한 방법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체른카스텔 재상의 병이 심해진 겁니다. 나디아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건 혹여나 재상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생길 후폭풍 때문이지요. 네, 맞아요. 그러니 그 문제의 시작을 지우면 됩니다. 재상님의 병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든 문제를 재상께서 전부 다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에단의 말에 나디아가 눈을 크게 떴다. 그 말대로 이 문제의 발단이 재상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재상이다. 만약 재상이 죽지 않고 건강을 회복한다면 이 복잡한 상황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순간 나디아의 표정이 환해졌다. 에반젤린 황녀님을 고쳤다던 그 의술 에단 선생님이셨죠? 에단 선생님이 고치실 수 있는 거군요. 봐야 알겠습니다만. 에단이 말했다.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에단은 체른카스텔 가문의 성으로 향했다. 체른카스텔 가문의 영지는 지금껏 에단이 방문했던 12성 가문의 영지 중 가장 컸다. 파지직 대시, 파직 대시. 이곳저곳에 튀는 파란색 번개. 이 거대한 영지 곳곳에 각종 마법과 아티팩트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마법 요새라 부를 만했다. 수많은 마법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마법과 아티팩트의 결정체. 다른 영지는 감히 흉내 내지 못할 정도의 완성도였다. 이걸 그대로 히커스 영지에 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괜찮아. 절반의 절반 정도라도 침입자에 대처하기엔 충분했다. 이쪽으로. 에단은 정식으로 체른카스텔을 찾은 게 아니었다. 브랜든 체른카스텔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군요. 최근 들어 할아버지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셨거든요. 모얄 그인 쪽에서도 누군가 오셨고 대륙 전체에서 네로라 하는 치료사란 치료사는 다 왔을 거예요. 저분들은 아마 그분들의 동행인일 거고요. 나디아가 이쪽으로 오라 손짓했다. 할아버지께선 안에 계실 거예요. 아마 외삼촌도 거기에 있을 거고요. 외삼촌이 알았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허락했고 이미 성 안에 들어왔으니 외삼촌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은 안심이었다. 나디아는 에단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방이었다.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치료사였다. 아니, 네로라 하는 치료사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아버지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리고 여러분들은 로얄 그윈의 치료사들 아닙니까? 이건 병이 아닙니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주든 병이든 당신들이 치료사라면 치료해야 할 거 아냐? 이 무능한 새끼들. 아버지를 살려내란 말이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성을 내던 브랜든 체른카스텔이 불현듯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디아와 눈이 마주쳤다. 나디아, 미안하지만 나가 주겠니? 지금은 여기에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돼. 중요한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외삼촌. 중요한 손님. 브랜든이 눈을 가늘게 뜨며 에단을 보았다. 하지만 로얄 그윈의 치료사들이 브랜든보다 더 빨리 에단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에단님 아니십니까? 에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로얄 그윈의 치료사들은 방긋 웃으며 에단에게 다가갔다. 로얄 그윈의 치료사들에게 있어 에단은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의 존재였다. 이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다는 것을 에단이 직접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에단은 명예 로얄 그윈 치료사로 추대된 상태였으니 신의께서 오셨으니 브랜든 님도 더 이상 불평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보아하니 나디아 체른카스텔 님께서 직접 에단 님을 모시고 오신 것 같군요. 아카데미가 분명 개강했을 텐데 바쁜 와중에도 와주신 겁니다. 모든 치료사들이 선망의 눈으로 에단을 보았다. 모두가 에단을 존경하고 있었다. 에반젤린 황녀의 불치병을 치료한 신이를 마주한 것이니 당연한 눈빛이었다. 반면에 브랜드는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치료하는 것을 내심 바라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릴 테니까.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브랜든님. 에단은 의도적으로 더 정중하게 인사했다. 웃는 낯은 침을 뱉을 수 없다. 하물며 로얄 그윈의 치료사들에게 신의 취급을 받는 에단의 말이라면 어쩔 수 없이 비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 아닙니다. 무례라니요. 나디아, 내가 큰일을 해냈구나. 바쁜 와중에도 에단 히커스님을 모시고 오다니. 상황이니까요. 절대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놔둘 순 없어요.
순간 브랜든과 나디아의 눈이 마주쳤다. 사정을 아는 나디아는 브랜든과 치료사들이 벌이는 이 한바탕 소란이 전부 다 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치료할 테니. 정말 치료가 가능하신 겁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브랜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료사들의 불평이 쏟아졌다. 무슨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브랜든님. 여기 계신 에단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십니까? 그 말을 끝까지 뱉었으면 큰일이 났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험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광기가 뿜어져 나왔다. 에단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분이 썩 나쁘지 않은데.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은 브랜든을 지나쳐 침상을 보았다. 거기에 안색이 파리한 체른카스텔 제상이 누워 있었다. 흰색 머리칼에 흰색 눈썹, 거기에 흰색 수염까지. 신성 같군. 에단은 우선 진맥부터 했다. 어라 에단은 체른카스텔 제상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힘을 느꼈다. 이거 이상한데? 평범한 병이 아닌 것 같아. 진맥을 하자마자 느껴지는 특유의 기운이 있었다. 단순한 지병이 아니다. 엘은 확신했다. 모든 치료사들이 진중한 표정을 한 에단을 집중해서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선 에단의 모든 움직임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었다. 다들 나가 주십시오. 갑작스런 에단의 말에 브랜든 체른카스텔이 반발했다. 나가 달라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거요. 혹여나 에단 휘커스님, 당신이 제가 해코지라도 할 거란 말씀이십니까? 에단이 강한 어조로 말하자 브랜든이 말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였다. 에단은 이제 12성에 새롭게 합류한 휘커스 가문의 핵심이자 신의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같은 12성이라 해도 아직 후계자로 확정된 게 아닌 브랜든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에단의 말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치료사들은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차마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모두가 나가자 에단은 죽은 듯 잠들어 있는 체른카스텔 제상을 보고 입을 열었다. 체른카스텔 제상님, 이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순간 지금껏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체른카스텔 제상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깨어난 제상의 말에 에단이 대답했다. 처음부터입니다. 304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체른카스텔 제상은 의도적으로 정신을 잃은 척하고 있었다. 다 포기한 듯한 눈빛이군. 아마도 기력이 크게 쇠한 모양이었다. 병도 병이지만 일단 정신력이 다 소모된 것처럼 보여. 다 녹아 심지만 남은 양초와 같은 느낌이었다. 체른카스텔 제상은 에단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상님, 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에단 휘커스라고 합니다. 알고 있네. 병상에 눕기 전에도 자네의 이름은 귀담아 듣고 있었지. 무엇보다 나디아에게서 많이 들었네. 자네가 채용시험 때부터 도와줬다지? 거기에 학교 생활에 상당히 모범이 되어 자네를 따라 하면 된다고 좋아했었지 뭔가. 나디아 선생님이 제 얘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에단이 말했다. 의도적이시겠지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누워 계신 것은. 그렇다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제상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단의 말에 제상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곤 본래의 상태였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치료를 바라지 않네. 나는 더러운 물에 손을 담갔지. 덕분에 체른카스텔은 이전과 달리 거대해질 수 있었다. 한지 12성의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체른카스텔이 지금처럼 커진 이유라네. 읽고 체른카스텔 제상이 거칠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입가를 가린 손에 검은 피가 진득하게 묻어나왔다. 제상은 그걸 보며 다시 눈을 감았다. 날 이대로 두게.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체른카스텔에 더 이상 죄는 남지 않게 될 테니 나 홀로 모든 걸 안고 가면 되네. 그리 하면 돼. 다 포기한 듯한 말투에 에단이 힘주어 말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다 죽을 겁니다. 체른카스텔 가문은 부흥하겠지만 제상님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될 겁니다. 뭐라 에단의 과격한 말에 체른카스텔 제상이 다시 눈을 떴다.
아키 씨는 나디아를 시작으로 따님들과 아드님들 모두 다 죽을 겁니다. 누가 죽인단 말이냐? 브랜든 체른카스텔, 재상님의 첫째 아드님이 말입니다. 재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도 이미 알고 있다. 브랜든이 강력한 권력욕과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몸져눕게 되면 후계자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다. 설마니 모르셨다고 하진 않으시겠지요. 모르진 않았다. 다 죽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재상님이 앓고 계신 사이에 이미 나디아 체른카스텔이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막내 따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체른카스텔 재상은 더욱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내가 가진 죄가 이 더러운 몸이 최대한 가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확실히 체른카스텔 재상은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스스로 말하고 있다. 더러운 물에 손을 담가 읽어낸 체른카스텔 가문이라고. 그렇다면 고고하게 지켜보고만 있던 이들을 밀어내고 공고히 자리 잡아 체른카스텔 위에 군림해도 될 일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에 묻은 이 더러움이 체른카스텔 가문에 누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한 겹이겠어. 그가 말하는 그 더러운 물이 뭔지 에다는 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은 거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만 결정권은 오롯하게 재상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상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대로 두면 브랜든 체른카스텔을 제외한 모든 자식들이 죽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겪게 될 테고, 그렇다고 자신이 더 살기엔 차마 염치가 없었다. 자네가 날 도와줄 수 있는 건가? 그냥 도와드리진 않습니다. 그게 더 편하네. 선의만으로 움직일 인간은 홀리라이트 교단의 교황 같은 사람밖에 없을 테니까. 체른카스텔 재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내 병을 고치려면 다시 또 그 더러운 물에 손을 담가야 하네. 난 또 휘둘릴 수밖에 없을 테고. 12성의 가주라 해봐야 더 살고 싶어 그저 발버둥 쳤을 뿐이야. 자네가 정말 날 살릴 수 있는 건가? 에단이 체른카스텔 재상의 손을 잡았다. 순간 체른카스텔 재상의 눈동자가 떨렸다. 에단의 몸에서 어마어마한 음기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생존 확률이 한계까지 오른 덕에 절멸증 또한 그 힘이 크게 올라있는 상태였다. 어쩌면 비영랑의 힘이 절멸증에게 힘을 더해준 셈이 된 걸지도 모르겠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었다. 물론 강한 힘을 얻은 덕분에 수명도 크게 깎이지만 말이다. 이게 제 안에 있는 병입니다. 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술을 섭렵했습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에반젤린 황녀께서 앓고 있던 불치병을 털고 일어나셨다는 걸. 마스터이신 느기아 님도 수많은 치료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황궁치료소인 로얄 그린도 포기했던 병을 자네가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네. 지나가며 들었지. 네, 제가 해낸 일입니다. 재상은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애초에 자신의 지병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던 터라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재상님을 진맥해 지병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그 지병을 지금까지 어떻게 치료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에단이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했다. 누가 이 지병을 재상님께 넣어놨는지도 말입니다. 뭐라고? 재상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내 지병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는 말인가? 예, 에단이 말했다. 그러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달의 추종자들과 어떤 거래를 하셨습니까? 에단의 말에 재상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다. 다 이야기하지. 그러니 부탁하네. 탁한 재상의 눈에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아왔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게. 엘은 그 자리에서 동의보감을 꺼내들었다. 동의보감이 공중에 둥둥 뜸과 동시에 그의 눈이 빛났다. 일단 약속부터 확실하게 하실까요? 제가 원하는 건 체른카스텔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마법 요새 제작법입니다. 이어 재상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셔서 저의 히커스와 좋은 관계를 맺어 주신다면, 에단이 말했다.
잘못하셨던 것들을 모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요새 제작법은 에단의 말대로 체른카스텔 가문의 비전이다. 그 비전을 고스란히 내어 달라는 것은 곧 히커스 가문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나아가 체른카스텔의 일부를 맡기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게 하지. 그러나 재상은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그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봤다. 잘못된 걸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 끝났다는 절망이 그 희망으로 뒤덮였다. 절망이 아무리 커도 자그마한 희망 하나면 충분했다. 그럼 에단이 눈에 힘을 주었다.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해. 달의 추종자 쪽에도 장미 십자회의 절멸증이 한껏 개량되어 전해지고 있어. 재상의 지병은 에반젤린 황녀의 불치병과는 조금 궤를 달리했다. 그 병보단 조금 더 쉽게 치료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까 그 치료사들처럼 치료는커녕 파악조차 하기 힘들 터였다. 저주에 가깝다고 했었지. 마치 에단의 절멸증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건 절멸증이 아니야. 절멸증이 실패한 요인들을 모아서 만든 진짜 저주다. 절멸증의 계량판. 하지만 이건 신의 그릇을 만드는 용도가 아니다. 절멸증이 실패했을 때의 효과를 강화하여 만든 저주 마법이었다. 메커니즘이 똑같아. 에단은 재상의 몸 안에 포진한 음기를 느꼈다. 그와 동시에 달의 추종자들이 가진 마력의 흔적도 찾아낼 수 있었다. 저 몸 안쪽. 평범한 치료사들이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곳. 대시 화타 개복 치료술을 사용합니다. 화타 개복 치료술로 그 안쪽까지 확인한 에단은 아주 작은 마법진을 찾아냈다. 이렇게 깊이 숨겨져 있으니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지. 게다가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 억제하고 있었으니. 에단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마법진을 해체하려 들었다. 손을 가져다 대면 분명 내 안에 절멸증과 공명할 거다. 샤악 대시. 손을 가져다 대기가 무섭게 예상대로 몸 안의 절멸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에단은 기력을 끌어올렸다. 대시 생존 확률이 하락합니다. 절멸증을 이용하기가 무섭게 생존 확률이 떨어졌다. 하지만 에단은 개의치 않았다. 지금 이건 절멸증의 위협인 셈이었다. 다시 올리면 그만이야. 이제 생존 확률이 몇 퍼센트 하락하고 몇 퍼센트 상승하는 건 의미가 없다. 죽지만 않으면 돼. 그 선에서 절멸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해. 그래야 더 강해질 수 있다. 오히려 더 살아남을 수 있다. 상당히 역설적인 일이었지만 에단은 겁먹지 않았다. 샤악 대시. 절멸증의 힘에 이끌려 나온 계량 절멸증이 힘을 드러내자 에단은 그 즉시 기력을 사용해 절멸증을 제압했다. 그러고는 기력의 힘으로 재상의 계량 절멸증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샤악 대시. 대시.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재상이 낮고 길게 신음했다. 에단은 한 번 더 기력을 끌어올렸다. 쇠액 대시. 그와 동시에 계량 절멸증의 힘이 그대로 뽑혀 나왔다. 상당히 강대한 음기였다. 엘은 그 음기를 그대로 흡수했다. 순간 절멸증이 한 차례 꿈틀대더니 곧 잠잠해졌다. 비영랑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군. 기력은 모든 음기의 가장 위에 존재하는 힘. 음기와 관련된 마이너스 에너지들은 모조리 다 기력의 지배 아래에 놓였다. 헉. 거친 숨을 몰아쉬던 재상이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살폈다. 맙소사. 에단은 현재 재상이 느끼고 있는 기분을 잘 알았다. 오랜 세월 재상님의 몸을 한없이 무겁게 만들던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에단이 말했다. 그걸 제거했습니다. 완치하셨습니다. 재상님. 아주 간단한 치료였다는 듯 여유로운 말투에 재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몸이 너무나도 가벼웠다. 에단의 말대로 지병을 앓고 난 이후로 평생 느껴온 그 묵직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다. 완치. 에단의 말대로 오랜 지병이 완벽히 치료된 것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러니 이제 들어볼까요? 지금껏 재상님께서 감추고 있던 것들. 달의 추종자들과의 거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305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가주 자리를 이어받기 전 체른카스텔 재상은 가문 내에서 그리 강한 권력을 쥐고 있지 못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애초에 권력이나 명예에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이미 어린 나이부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아이도 있었으니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소소한 목표였다. 평화롭게 살고 싶었지. 하지만 내게는 형제들이 많았어. 형제든 조용히 살고 싶다던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형제들과 사륙전을 벌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세력을 만들거나 권력을 주려고 하지 않았지. 내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었으니까. 하지만 형제들은 그런 체른카스텔 재상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의심했다. 내겐 재능이 있었네. 우리 영지의 마법 요새를 받는가? 그걸 다 내가 만들었지. 그 때문에 내 형제들은 줄곧 나를 견제하고 있었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력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나는 일부러 권력 구도에서 벗어나려고 했네. 이곳에서 떠나 수도로 향했지. 수도에서 일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 모습 또한 형제들에겐 좋게 보이지가 않았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체른카스텔 재상이 가문 내의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수도에서 세력을 키울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때문에 체른카스텔 재상이 수도로 가려는 걸 곱게 놔두지 않았다. 결국 일이 터졌네. 내 보물이자 내 가장 큰 약점 내 자식들을 볼모로 잡았지. 브랜든이 큰 상처를 입고 만 거야. 나는 절망에 울부짖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소리쳤어. 하지만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나와 내 아내는 울 수밖에 없었지. 브랜든이 입은 상처는 어떤 신이를 데려와도 어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처였다. 그는 그저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놈들이 다가왔다네. 대시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걸 우리가 지켜주겠소. 대시 대신 당신은 우리의 간단한 부탁을 들어주면 돼요. 대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소. 대시 당신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거요. 대시 우린 당신이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믿소. 새벽을 열고 새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자들이었네. 당시엔 새벽괴라 자신들을 칭하던 이들로 이제는 달의 추종자라 불리는 그들이 내게 와서 손을 내밀었지. 그때 내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네.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체른카스텔 재상은 달의 추종자와 손을 잡고 말았다. 당장 브랜든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에. 손을 잡고 난 이후로 그들은 내게 부탁을 해왔네. 아주 간단한 부탁이었지. 귀족 몇 명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어. 어렵지 않았지.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운 부탁들이 이어졌다. 쉬지 않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줬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지만 결국 한계가 찾아왔지. 거절을 해야 할 때, 그때 내 지병이 터지고 말았네. 생각해보면 그 지병을 악화시킨 타이밍이 묘했지. 에단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 타이밍이 상당히 미묘했다. 그들은 내 지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지. 대신 억제할 수는 있다고 했네. 죽을 때까지 병을 억제할 수 있다면 사실상 그게 치료라는 말과 함께 말이야. 체른카스텔 재상은 그 약을 받았다. 그게 자신을 오래도록 얽맬 목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 있었네. 하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네. 이해합니다. 재상님. 그 당시 재상님께서는 스스로 옳다 여기신 대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선택에 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명예롭게 죽었어야 했을지도 모르지. 숱하게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스스로를 합리화해 왔다네. 그리고 이제야 용기가 생겼지. 이번에도 타이밍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재상님. 그런 것 같군. 마치 뭔가에 계속해서 홀려 있던 것처럼. 재상이 몸을 일으켰다. 완치된 재상은 더 이상 죽어가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간 재상의 몸이 일순 커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이 느껴졌다. 이런 철혈의 재상이 달의 추종자에게 휘둘려 살았으니 참 재미난 일이었다. 동시에 달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작업을 잘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저 체른카스텔 재상을 이렇게 만들었을 줄이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상위 3, 4도가 한 일이야. 고맙네, 에단군.
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베풀어 준 그 은혜, 내 절대로 잊지 않겠네. 재상이 심호흡했다. 브랜든, 아이들 모두 모아 들어오거라. 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밖으로 터져나갔다. 예, 예. 그리고 곧 브랜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네. 달의 추종자 놈들과의 추잡한 거래도, 내가 손을 놓아 벌어진 가문의 일도. 재상이 에단을 보았다. 정말 고맙네, 에단 휘커스 군.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네. 대시 생존 확률이 상승합니다. 대시 생존 확률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내려갔던 생존 확률이 본래대로 돌아왔다. 이후의 상황은 일사천리였다. 힘을 되찾은 체른카스텔 재상은 집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다. 특히 브랜든 체른카스텔이 한 짓을 크게 꾸짖었다.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절대 같은 혈통끼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당신에 대해서 모두 다 끊겠다고 하셨어요. 나디아는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겠지만 에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네요. 일이 전부 다 말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어도 한시름 놓은 건 확실했다. 나디아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였다. 이제 마음 놓고 아카데미에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교류제에 나가서 다 때려눕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디아가 후 하고 속을 콱 막고 있던 뭔가가 내려간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루 사이에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네요.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가시죠. 그 전에 약속하셨던 거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에단 선생님. 에단은 나디아와 함께 체른카스텔 가문의 거대한 회랑으로 향했다. 이곳이 저의 마법 요새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이곳에 계신 마법사분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이론을 정립하셨고 지금도 요새를 운영하고 계시죠. 오, 에단 휘커스 백장님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체른카스텔 재상보다는 젊어 보이지만 분명 노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마법사들이 여럿 있었다. 몇몇은 에단에게 호의적으로 보였지만 또 몇몇은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체른카스텔의 핵심인 마법 요새 제작법을 알려줘야 하다니. 알려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쓸 수 없을 텐데. 헛수고가 될 수도 있소. 에단이 그런 그들을 보며 씩 웃었다. 마법사를 다루는 건 내 전문이니까.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너무 무례하게 하시면. 이게 마법 요새의 중심이군요. 이새는 수많은 아티팩트와 마법진이 있었다. 때문에 꽤 실력 있는 마법사라고 해도 이 마법 요새의 핵심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에단은 곧바로 평범해 보이는 책으로 다가갔다. 누가 이 책을 이 거대한 체른카스텔 영지에 퍼진 마법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에단의 눈을 벗어날 순 없었다. 이곳의 톱니바퀴처럼 얽힌 마법들이 모두 이 책으로 이어진다. 평범한 책이 아니야. 마법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책 형태의 아티팩트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확실했다. 이렇게 복잡한 마법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니. 전부 다 여기 계신 마법사님들께서 만드신 겁니까? 에단에게 호의를 가진 이들도, 에단을 경계하는 이들도 에단에 대해선 꽤 잘 알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소문과 더불어 높은 명성 때문이었다. 그런 에단이 마법을 한눈에 알아본 데다가 칭찬까지 하자 마법사들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대놓고 웃고 있는 이도 있었다. 세상에, 이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에단은 비장의 한 수를 사용했다. 혹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흥미 분야에 에단이 한 걸음 깊게 들어갔다. 젊은 나이에도 엄청난 성과를 내서 12성으로 가문을 끌어올렸다 하더니 그 명성대로구려. 곧바로 그걸 알아볼 줄이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만스런 표정으로 에단에게 헛수고라 했던 마법사가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다가왔다. 그가 앞으로 나오자 다른 마법사들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이곳의 책임자인 듯 보였다. 에단이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에단 휘커스입니다. 마르테리스라고 하오.
제상님과 함께 이 마법 요새를 설립한 마법사여. 딱딱했던 분위기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마법진을 겹치는 기술 말입니다. 특히 이 부분. 본래라면 서로 어긋나야 하는 건데. 에단은 곧바로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오라, 그걸 바로 알아보시다니. 훌륭하시군. 맞소, 거기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티팩트를 배치해 신이 난 마르테리스가 설명을 시작했다. 근처에 있던 마법사들도 입이 근질거렸는지 마르테리스의 설명에 한두 마디씩 계속 덧붙였다. 그건 술식을 아예 변경해서 반만 쓴 겁니다. 저 부분은 이종 변형 술식으로. 처음에는 에단을 경계하고 꺼리던 이들까지 완전히 에단에게 빠져 신이 나 이야기하니 그 모습에 나디아는 두 눈만 깜빡거렸다. 대단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들인데 대개의 마법사가 그렇듯 마법 요새를 담당하는 마법사들 또한 상당히 까다로웠다. 애초에 거둔 성과가 대단하니 이들의 자존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고했다. 하지만 그런 고고한 자세가 이해가 갈 정도의 성과에 이들 없이 마법 요새가 돌아가지 않으니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긴 했다. 때문에 나디아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다. 제상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들은 아니다 싶으면 제상의 명령에도 반발하는 이들이다. 마법 요새의 제작법을 쉽게 알려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 아, 이건 이렇게 한 거군요? 대단하십니다. 이종 변형 술식으로 쓰실 생각을 하시다니. 별거 아닙니다. 꽤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이만한 마법 요새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이걸 알아본 예단 백장님의 안목이 더 훌륭하군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들 예단에게 푹 빠진 상태였다. 다행이네. 나디아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만에 하나 은인인 예단과 얼굴 붉힐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나서서 이들을 설득할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여의 제상님의 눈이 틀리지 않으셨어. 이 마법 요새는 전수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오. 하지만 예단 백자께서는 당연히 가능하시겠군. 바로 알려드리지. 이쪽으로 오시게. 여러모로 복잡하여 우리가 이론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론서가 사실 실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머릿속에 있소. 그걸 지금 우선 실물화해 드릴 테니 예단 백자께서는 영지로 가져가셨다가 설치 이후엔 꼭 소각해 주시길 바라오. 아, 그럼 실물로 만들면 안 되겠군요. 유출될 수 있으니. 예단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소. 우리는 예단 백자께서 유출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소. 그리고 이 마법 요새의 제작 방법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 괜찮습니다. 예단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다음 편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306화. 이해했습니다. 마법 요새는 수많은 마법과 아티팩트, 거기에 포션까지 필요한 대규모 작업이었다. 여기에 모인 엘리트 마법사들은 십수년의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지식들을 토대로 기나긴 토론을 벌인 끝에 체른카스텔 영지에 거대한 마법 요새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랬기에 예단의 말에 껄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예단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이 방대한 양은 절대로 구전으로 전수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하대시. 역시 예단 백자께서는 자신감이 대단하시군.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농담 실력도 훌륭하신데 진지한 얼굴로 말하시니 더 웃을 수밖에 없군요. 다들 웃는 가운데 예단 또한 슬며시 웃었다. 하지만 금세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농담 아닙니다. 정말 써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예단 백자께선 정말 이걸 다 외우실 수 있다는 거요?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우리도 그냥 말로 전달했을 것이오. 안 될 것 같으면 말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양피지로 이론을 써 주십시오. 예단이 말했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예단의 진지한 목소리에 마르테리스가 팔짱을 끼곤 다른 마법사들과 눈을 마주쳤다. 다른 마법사들 역시 마르테리스와 같은 의견이었다. 이 방대한 양을 듣고 외우겠다는 예단의 말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하지만 예단이 저렇게까지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니, 게다가 안 되면 직접 말한다고 했으니,
마르테리스는 에단이 말한 대로 해주기로 했다. 일단 들어보면 마음이 금세 바뀔 것이다.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럼 에단 백자께서 말하신 대로 에단과 마법사들이 회랑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사일런스라는 침묵 마법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 완전히 바깥과 차단되어 있어 이곳의 소리가 절대 바깥으로 흘러나갈 리는 없었다. 이론과 제작, 그리고 전반적인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해 드리겠소. 우리 전부가 각기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두가 순서대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오. 우선 가장 먼저 마르테리스가 이 마법 요새의 핵심 이론을 설명했다. 마법 요새의 기본은 원하는 적을 원하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요새의 방어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한 번, 그리고 이미 내부에 들어왔다면 내부에서 한 번, 총 2번에 걸쳐 침입자를 축출할 수 있도록 마법이 설정되어 있소. 하나의 마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마법이 얽혀 하나의 마법이 해체되더라도 다른 마법이 그 공백을 보완하는 형태의 복합 대마법진이었다. 총 77개의 마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름은 77 복합 대마법진이라고 정식으로 명명했소. 물론 다양한 이름 후보가 있었지만 제상께서 강력히 밀어붙이셨지. 마르테리스는 자신이 맡고 있는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일단 이건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아주 길고 긴 설명이 이어졌다. 마르테리스 혼자서 대략 30분 동안 계속 말을 내뱉었는데 워낙 방대한 기술이라 이론만 말하는데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마르테리스 또한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0분 동안 간단하게 설명한 뒤 직접 시범을 보일 생각이었다. 자, 그러면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겠소. 방금 그 이론을 떠올린 채로 실전에 들어가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해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이해했습니다. 마르테리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단이 마법 술식을 그리기 시작했다. 기본은 이거로군요. 마르테리스가 경악한 표정으로 에단을 보았다. 이론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려진 술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학습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엮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미 알고 있던 거긴 한데 이렇게 자세한 메커니즘은 모르고 있었거든. 확실히 진짜 배기는 다른데 이미 이 마법 요새 제작 이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저 자세한 내용을 몰랐을 뿐.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 상세한 제작 지식을 더해 쉽게 이해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선 상당한 충격이었다. 마법사들은 그제야 에단이 다 외워서 간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느꼈다. 에단은 이어 계속해서 마법사들의 이론을 듣고 술식을 그려가며 상호 교차 확인을 지속했다. 처음엔 시간이 걸렸지만 에단이 점차 마법들을 이해해가면서 이론을 전수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아직 설명을 다 안 했는데. 뒷부분은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습니다. 순식간에 이론 전수가 끝나자 마법사들은 자신이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하는 표정으로 에단을 보았다. 처음엔 경악하던 이들의 표정이 이제는 이게 맞나 싶은 표정으로 변해 있었다. 이게 맞나? 그 와중에 참지 못한 마르테리스가 모두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다. 이 방대한 이론과 지식을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전수해 줄 수 있을 거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상당하군요. 아티팩트를 만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걸로 대략 마법 요새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직접 만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마르테리스는 저 이해했다는 말이 이제는 조금 무섭게 들렸다. 전수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의 영지에 마법 요새를 만들 때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단의 말에 마르테리스를 포함한 모든 마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소. 우리 모두 다 참석하겠소. 이제는 정말 궁금했다. 자신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전달한 지식들이 제대로 에단에게 전수되었는지, 그리고 에단이 만들 마법 요새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일지,
그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군. 참으로 이상하구나. 마도 제국. 어두운 밤이었으나 창문을 통해 새파란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은 마치 해가 뜬 것처럼 환했다. 기다란 탁상에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사람 셋이 있었다.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그들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오라는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흉흉했다. 새벽회의 핵심. 이들이 바로 최상위 사도들이었다. 성녀를 처리하기 위해 모든 사도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근데 온 게 이게 전부인가? 아직 오지 않은 사도들도 있지만 영원히 오지 못하는 사도들도 있는 듯해요. 1사도님, 하이사도라고 한들 쉽게 죽을 만한 이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죽을 정도의 실수를 쉽사리 할 자들도 아니지. 마지막 보고는 그들의 앞에 착 달라붙는 새카만 의복을 입은 자가 나타났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시여. 꽤 두꺼운 양피지를 건네받은 3사도가 인상을 썼다. 그는 양피지를 펼치고 순식간에 내용을 읽어나갔다. 이거 이상한데? 1사도님, 2사도님. 상황이 너무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자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있군요. 그자와 엮이면 그 이후로 행적이 사라집니다. 1사도와 2사도가 휙 손을 들었다. 2사도는 손짓 한 번으로 양피지를 펼쳤고 몇 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모든 내용을 다 읽었다. 에단 휘커스, 이자로군. 이자가 우리의 대업을 망치고 있다. 결국 이자가 이를 내는가?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체른카스텔 재상 쫓근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야 할 체른카스텔 가문이 멀쩡합니다. 그만큼 죽음이 사라졌다는 거군. 영혼 모으기는 사실상 실패야. 너무 부족해졌어. 3사도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길 비울 순 없다. 3사도, 내가 가야겠군요. 1사도님 깔끔하게 처리하고 올 테니 성녀 추격에 힘을 더 써주세요. 여기서 성녀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3사도 신성 제국으로 넘어간다면 그것만 처리해야 할 게 아니야. 실패한 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장미들 말이군요. 그 에단 휘커스라는 자, 장미의 실패작이다. 아니, 유일한 성공작이라고 봐야 하나. 성공작. 3사도가 인상을 썼다.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이지. 신의 그릇이 되지는 못했으나 죽지는 않은. 알고 계셨어요? 지켜는 보고 있었다. 장미가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닌 듯하군. 뭔가 다르다. 1사도가 말하는 느낌은 단순한 직감이었지만 확신에 가까웠다. 그가 가진 초일력은 그런 형태였으니까. 다르다는 건 장미 쪽의 후원이 아니라 에단 휘커스 홀로 이 일을 벌였다는 건가요? 어쩐. 1사도의 말에 2사도 또한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장미가 그자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장미도 이미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한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2사도는 하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이 택한 이가 우리 앞길을 막게 된다. 우연이라고 봐야 할지 운명이라고 봐야 할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올 테니 성녀 쪽은 잘 부탁해요. 성녀를 사로잡는다면 우리의 계획도 막바지에 이를 테니까. 인사 없이 물러가는 걸 용서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실 테니 걱정 마세요. 지금 예전 그 모습대로 무척이나 바삐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체른카스텔 재상은 신성 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재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황제가 친히 이 체른카스텔 영지로 찾아오겠다고 이야기까지 되어 있었다고 한다. 황제 폐하께서 행차하시는 걸 취소하시게 되었으니 가서 자초지 정도 설명해야 하고 여러모로 바쁘게 되셨죠. 일이 마무리되면 아마 제대로 보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디아가 고개를 꾸벅 숙였다. 이번 일은 정말 나디아에게 있어선 생사가 오가는 일이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로. 제 생명을 구하신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까지도 구해주신 셈이세요. 나디아가 말했다. 저의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나디아의 말에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인사하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네. 대시 생존 확률이 상승합니다. 대시 생존 확률이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응칫. 왜 오른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나디아가 자신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져서 그런 듯했다. 그 전에 할아버지께서 보물 창고도 개방해 주셨으니 그쪽부터 들르죠. 나디아가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307화. 가장 중요한 것. 고위 귀족 가문이 을의 그렇트 체른카스텔 가문에도 거대한 보물 창고가 있었다. 가문이 오랜 세월 축적해 온 부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특히 신성 제국의 재상 자리에 오른 현 체른카스텔 재상에 대해 이르러선 유례없이 많은 양의 재물을 쌓았다. 물론 부정하게 축적한 것은 없었다. 그는 오롯이 신성 제국을 위해서 일을 했을 뿐 딱히 축제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이만큼 재물이 쌓인 것이다. 뭐든 좋으니 하나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원하면 2개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나디아가 말했다. 가문의 보물 창고가 여러 곳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저도 처음 들어와 봐요. 여기엔 할아버지께서 귀한 분들에게 선물 받은 물건들밖에 없거든요. 속삭이듯 말하던 나디아가 더 목소리를 줄였다. 황제 폐하께서 하사하신 물건도 있어요. 그런 귀한 걸 제가 가져가도 될지 모르겠군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세요. 기익 대시. 거대한 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화려한 보물들이 보였다. 산처럼 쌓인 귀금속과 보석들. 그 뒤에는 황금으로 만든 모자도 있었다. 와, 황금 갑옷도 있네요. 호루스의 눈을 매섭게 뜬 에단의 눈은 금은보화가 아닌 다른 걸 응시하고 있었다. 일부러 제게 이쪽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 것 같군요. 에단이 미소 지었다. 저걸 알아볼 수 있으면 가져가란 거고, 못 알아보면 다른 귀한 거라도 가져가라는 뜻이군. 물론 체른카스텔 재상은 자신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거라 생각했겠지. 에단은 산처럼 쌓인 보물들을 한치의 미련도 없이 지나쳤다.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에단이 선택한 것은 파란색으로 빛나는 네모난 상자였다. 이건 상자처럼 네모난 형태의 아티팩트였다. 그걸 선택하시겠다고요? 나디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에단에게 물었다. 이 수많은 보물들을 놔두고 저 작은 걸 고르다니.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 건 나디아의 눈에도 보였지만 다른 보물들에 비하면 그리 특이할 게 없어 보였다. 예,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나디아는 아직 모를 테지만 이건 마법 요새의 구동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아티팩트였다. 마법 요새는 그 규모와 효과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놈이거든. 만든 방법을 안다고 해서 마법 요새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마법인 만큼 사용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수준 높은 마법사 수십 명이 만화를 퍼부어도 고작 며칠 유지되는 정도야. 그렇다 보니 마법 요새에 유지한 만화가 깃든 만화석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만화석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중급 만화석 정도로도 요새를 운영할 수 없어. 만화석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그걸 가능케 해주는 물건이야. 에단이 아티팩트를 들자 강대한 만화가 뭉치기 시작했다. 이 아티팩트는 만화 증폭기라 명명된 물건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멜로디라 불리는 아티팩트였다. 중급 이하의 만화석에 깃든 만화를 100% 효율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손실이 사라지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이름처럼 만화석의 효율을 증폭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이 멜로디를 중심으로 마법 요새를 펼치면 하급, 중급 만화석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나아가 고급 만화석을 사용하면 만화의 증폭까지 일어나니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만화 요새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체른카스텔 영지의 마법 요새에도 이 멜로디가 사용되고 있을 거야. 이 멜로디는 아마 예비 물품일 것이다. 하지만 예비 물품치고는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했다. 이쪽 보물 창고에 있던 걸 봐선 새로운 마법 요새를 만들 때 쓰려고 했을 수도 있겠어. 재상님께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이렇게 귀한 걸 주실 줄이야. 마법 요새 제작법에 이어 마법 요새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아티팩트까지. 이 정도면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었다. 여기 처음 들어왔다고 하셨죠?
그리고 재상님께서 2개 정도는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나디아, 선생님이 가지고 싶은 걸 고르십시오. 네. 에단의 말에 나디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예, 정말요. 두근거린다는 느낌이 나디아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동기 아닙니까? 에단이 부드럽게 말했다. 동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사랑이요. 나디아가 몹시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조만간 아카데미 교류제가 있으니까요. 나디아 선생님이 좋은 아티팩트를 얻는다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실 테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카데미 교류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테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단의 미소에 나디아가 몸을 휙 돌렸다. 그러고는 처음부터 봐뒀다는 듯이 기다란 지팡이 쪽으로 다가갔다. 끝부분에 황금색의 보석이 박힌 하얀색 지팡이였다. 눈설탕을 골랐군. 역시 안목이 꽤 좋아. 냉기 속성 베이스에 저 황금색 보석이 추가로 전격을 내뿜는데 달콤하게 전격을 뿌린다 하여 그 이름이 눈설탕이었다. 제작자의 악취미가 확실히 반영된 물건이지. 저 지팡이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전격을 내뿜을 때 지팡이의 소유자도 약간의 전격을 느끼게끔 되어 있다. 풍문엔 저 지팡이를 만든 사람이 그 통증을 즐겼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에단 선생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체른카스텔 가문의 일을 해결하고 다음 날이 되었다. 에단은 이번 2학기에 아주 작정하고 움직일 생각이었다. 신경 써야 할 아카데미가 둘이 됐어. 본래 200화가 넘어야 할 산인 프레이아 아카데미. 거기에 더해 마도 제국의 보그 아카데미까지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에 참석하게 됐다. 짝을 맞추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하나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교류제 참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다른 아카데미들은 명문 아카데미라 보기가 어렵다. 즉, 구색을 맞추기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기존의 구드 아카데미, 코빙턴 아카데미도 200화의 라이벌은 아니고 결국 우승 자리를 두고 200화와 보그, 프레이아의 3파전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였다. 특히 프레이아 아카데미는 직전 아카데미 교류제의 우승 아카데미이기도 했고 절치부심한 카이 펠릭스 또한 그곳에 있었다. 카이 펠릭스는 신입 교사니까. 프레이아에도 클라우디처럼 마스터로 향하는 교사들이 여럿 있었고 이미 마스터인 교사도 한 사람 있었다. 게다가 나단 휘커스도 프레이아 아카데미에 있으니 이번 교류제는 꽤나 재밌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재미만 있어선 안 되지. 실리도 챙겨야 해. 에단의 사무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단의 사무실에는 2명의 교사가 와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듀티 선생님. 한쪽엔 클라우디가, 맞은편엔 듀티가 앉아 있었다. 듀티는 학과 교류 전 당시 에단과 대립했던 마법과의 교사였다. 노안나를 포함한 마법과의 황금 세대를 키워낸 장본인이었으나 현재는 노안나가 이탈해 그 자리를 새로운 마법과 학생으로 채워 넣은 상태였다. 노안나가 에단 선생님 쪽으로 갈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독립적인 아이인데 자신의 애제자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듀티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예전의 날 선 모습이 아니었다. 학과 교류 전 당시 여러모로 조급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그였지만 에단 덕분에 조급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같은 학교의 교사들이 적이 아니라 함께 200화를 이끌어가는 동료라는 것 역시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자신의 애제자였던 노안나가 에단에게 갔다. 한들 별다른 아쉬움이 없었다. 결국엔 200화의 힘이 될 테니 말이다.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 그 때문에 우릴 부른 건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교류제에 참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프레이아, 보그와 경쟁할 수 있는 교사는 저를 포함하여 클라우디 선생님과 듀티 선생님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신감이 넘치는군. 부정하지는 않으시는군요. 맞는 말이니까. 기사학부와 마법학부의 학부장은 사실상 전력 외라 봐야 했다. 그들은 이미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200화의 핵심은 이 셋이었다. 검술과의 에다나 클라우디, 마법과의 듀티. 각 학과를 대표하는 이 세 교사가 200화의 가장 강력한 전력이었다.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생님들을 제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듀티의 말에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고 듀티 선생님과 클라우디 선생님도 각자 제자들이 있으시지요. 듀티에겐 노안나를 제외하더라도 마법과의 황금 세대 학생들이 남아있다. 학과 교류전에서 패배했던 그 학생들은 아마 절치부심하며 방학을 보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로 라이벌로 경쟁을 불태워 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는 경쟁이 아닌 단합하는 형태가 되어 외부와 경쟁을 해야 하지요. 에단의 말에 듀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알고 계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외면해야 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카데미 교류제가 끝나면 다시 라이벌로 돌아가는 세미니 교류는 꿈도 꾸지 않았겠지요. 교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한번 유출되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니까요. 클라우디는 살짝 인상을 썼다. 에단의 말대로였다. 아카데미 교류제는 말 그대로 아카데미 간의 우열을 가리는 장이다. 비록 아카데미 내부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교류제만큼은 내부의 경쟁은 미뤄두고 하나로 단합되어야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사들끼리 협업을 하려 들지 않았고 교장이 나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도 딱히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아카데미 교류제는 잠시지만 아카데미 내부의 경쟁은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그러니 굳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아카데미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당연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저는 에단이 차분히 말했다. 제가 맡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 노하우를 가르쳐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저만의 무기를 전부 다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에단의 말은 두 교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듀티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우디는 고요하던 마음에 한순간 파도가 이는 것을 느꼈다. 누구의 제자인가 따지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카데미 교류제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단은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훌륭한 학생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에단의 말에 두 교사의 눈이 빛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308화 교류제를 대비하여 두 분께서도 익히 아실 만한 사실을 제가 너무 멋을 부리면서 이야기했군요. 종합해보자면 저의 세 교사가 힘을 합해 제자들을 가리지 않고 서로 교류하며 아카데미 교류제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듀티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여러 번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반대하던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제야 조금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된 듯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지요. 에단 선생님.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게 중요하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듀티가 환하게 웃었다. 이어 클라우디가 말했다. 훌륭한 생각이군. 칭찬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에단 선생. 약간 냉혈한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의 표정이 냉혈한처럼 차갑게 굳었다. 그런데 말이야, 에단 선생. 에단 선생의 제자는 그 4명이 전부인 거 맞나? 새롭게 들어온 로안나를 포함해 기존에 있던 메이슨, 유나, 론. 이 4명이 현재 에단의 애제자들이었다. 한 명 더 넣을 생각인가? 역시 눈치가 빨라. 예, 가능하면 한 명 더 리스트에 넣으려고 합니다. 설마, 에단 선생님 아니죠? 지금 머릿속에 한 학생이 떠오르신다면 맞습니다. 그 학생입니다. 허우. 듀티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 학생은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다. 이해는 들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완전히 길을 꺾어 놓으셨다죠. 하지만 그 학생은 그걸로 포기할 학생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 재능을 만개시킬 만한 원동력을 불어넣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에단이 힘주어 말했다. 재능이 있다면 만개시켜야죠. 방해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요. 에단의 말에 듀티가 한숨을 내쉬었다. 개조시켜서 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무척이나 재밌는 일이 될 겁니다.
두 선생님께서는 오즈 레이저스가 어떤 학생인지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요. 자신만만하게 오즈 개조 계획을 이야기하는 에단의 모습에 듀티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천하의 에단이라고 한들 이번엔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오즈 레이저스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학생이었으니까. 필요하면 내게도 보내도 좋소. 에단 선생. 그러나 클라우디는 에단의 계획을 신뢰했다. 에단 선생이 개조할 수 있다 판단했으니 나도 한번 믿어보지. 110명의 수강생. 그리고 첫 수업. 에단의 실전학계로는 첫 수업이 끝난 이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에단 선생님 수업 미쳤어. 아니, 아직 오리엔테이션만 한 거 아니야? 본 수업은 하지도 않았을 텐데. 잠깐 보여주셨거든. 오즈 레이저스 알지? 그 문제야. 알지. 근데 걔 복학했어. 복학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에단 선생님 수업까지 신청해서 들어왔다니까. 모든 학생들이 에단의 실전학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특히 이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오즈 레이저스의 복학과 에단의 대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면 수업 망했을 텐데. 걔 천재잖아. 천재가 즐비한 이베카에서도 독보적인 천재. 오즈 레이저스에겐 그 어떤 수업이든 망칠 수 있는 재능이 있었고 그 행동 때문에 많은 선생들에게 밉보이는 처지였다. 아니, 에단 선생님한테 완벽하게 교육당했어. 선생님이 오즈를 상대로 이번 2학기 동안 진행될 실전학개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니까. 오즈를 상대로. 심지어 오즈는 자기 검 썼어. 그 무딘 증검 있잖아. 에단 선생님은 목검을 쓰고. 그런데도 압도했다니까? 아니, 말하고 보니까 이상하긴 한데. 선생님이니까 학생을 압도하는 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오즈는 그 선을 넘었으니까. 그 오즈가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니. 들은 이야기로는 에단 선생님이 1학기 때보다 훨씬 강해지셨다는데. 한편 다른 한쪽에선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에단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엄청 노력하셨대. 신입교사 연수회 때 압도적으로 1위까지 하셨다는데. 여러 이야기가 도는 가운데 다음 날 아침 거대한 강당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모였다. 이번 방학에 우리 이베카의 신입교사들이 연수회를 다녀왔다. 여러 아카데미가 연수회에 참여했고 감사하게도 검성께서 연수회를 이끌어 주셨지. 이번 신입교사 연수회에 참여한 아카데미는 총 4곳이고 유망한 신입교사들이 많이 참여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프레이아의 카이 펠릭스 선생도 참여했지. 카이 펠릭스라는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그 카이 펠릭스. 프레이아 아카데미의 엄청난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셨구나. 우리 이베카가 그 카이 펠릭스 선생님을 이기고 우승한 거야. 그런 쟁쟁한 교사들과의 연수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이베카 아카데미가 우승을 했다. 교장의 말에 학생들이 다들 놀란 눈을 했다. 신입교사들 앞으로. 신입교사 연수회에 참석했던 에단, 시론, 이리스, 나디아, 그리고 하르가 차례대로 앞으로 나왔다. 학생들은 앞으로 나온 교사들을 차례대로 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표정이 엄청 변하셨는데. 다른 사람 같아. 가장 변한 건 신입교사 연수회에서 같은 신입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완전히 밝아진 하르 드메카였다. 경계심이 상당히 심해 마법과 수업 시간에도 여러모로 조용하게 수업하던 하르였건만 지금 보이는 하르의 모습은 학생들이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다. 1학기 때와는 달리 자신감이 무척이나 충만해 보였다. 이번 연수회에서 우리 이베카의 신입교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자, 박수. 교장의 말에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예년에도 연수회는 있었으나 지난 몇 년간 이베카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옛 영광을 잃은 연수회지만 우승이 나왔으니 학생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학부장들도 함께 박수를 쳤고 그 고고한 클라우디 또한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지. 연수회에서는 참여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에게 최우수 교사상을 주지. 영광스럽게도 그 개인상마저
우리 이베카가 가져왔다. 다들 표정을 보니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얼굴들이구나. 교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에단 선생, 상패를 받아 가게. 교장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2학기의 시작부터 좋은 일이 생겨났으니 이번에야말로 이베카의 영광을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에단이 단상 앞으로 나와 상패를 받았다. 검성의 인장과 함께 에단의 이름이 새겨진 상패였다. 소감 한마디 하고 가게나. 예. 에단은 단상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 앞에 서는 건 두 번째군요. 에단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 제가 했던 말들 다들 기억하시고 있겠죠?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허맹랑한 소리를 하는구나. 패기가 좋구나.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겠죠. 에단의 말에 대답하는 이 하나 없이 모두가 침묵했다. 그 말대로 당시 에단이 한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비웃었을 뿐. 제가 그간 얼마나 믿음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에선 우리 이베카가 우승할 겁니다. 저와 우수한 교사분들이 함께할 거고 그보다 더 우수한 학생 여러분이 주축이 될 겁니다. 에단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담담했다.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 말투에 신뢰감이 깃들었다. 이베카를 우승시키고 저는 마스터가 될 겁니다. 이젠 누구도 에단의 말을 비웃지 못했다. 티하우스. 메이슨은 1학기 때 이곳에서 론과 유나를 만났다. 그리고 이후 에단의 비밀 병기가 되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에단의 말에 따라 티하우스로 모인 셋은 그곳에서 마법과 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에단 선생님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는데요. 노안나 프로체시트. 마법과 황금 세대의 중심인 그녀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 세 학생이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다들 모였군. 타이밍 좋게 에단이 세 학생 뒤로 나타났다. 에단이 나타나자 로안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에단을 보았다. 선생님, 연설 정말 멋지셨어요. 그럴 작정으로 했다. 선생님, 로안나가 여기에 있는 건 저희가 아는 그 이유 때문인가요? 그래, 로안나는 내 제자가 되기로 했다. 로안나의 재능이야 직접 봤을 테니 다들 잘 알겠지. 셋은 동시에 수강 신청 당시를 떠올렸다. 아카데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줌의 만화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인원을 단번에 통제해버렸다. 경악스러울 정도의 실력. 하지만 그녀는 검술과의 학생이 아니라 마법과의 학생이었다. 걱정 마라. 나는 마법에도 조예가 있으니까. 예전과는 다르다. 에단은 방학 기간 동안 생존 확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상태라 이전처럼 만화를 아예 못 쓰는 상황은 아니었다. 완벽한 상태는 아니어도 가진 바 만화를 15%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 아직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화의 주인이자 고대 정령인 리카의 힘까지 빌린다면 그보다 더 효율 좋게 만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로안나를 가르치기엔 충분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방학 기간 동안 꽤 수련해 왔으니 걱정 말도록. 너희들이 방학 동안 얻은 결과보다 내가 얻은 결과가 훨씬 더 클 테니. 에단의 확신이 담긴 말에 세 제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각자 방학 동안 미친 듯이 노력했기에 2학기가 시작되고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제일 강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에단을 보니 생각이 싹 달라졌다. 가장 강해진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교사인 에단이었다. 그리고 한 명 더. 총 5명이 내 제자가 되어 아카데미 교류제에 참여할 거다. 한 명 더요? 설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놈입니까? 메이슨의 말에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즈 레이저스가 마지막으로 합류할 거다. 그 말에 로안나를 제외한 3명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로안나는 오즈의 악명을 겪어본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으니. 하지만 다른 셋은 그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리 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께선 지금까지 그 작은 확률을 높게 만들어 오셨으니까요. 저희야 오즈가 마음에 안 들지만 정신을 개조해서 온다면 환영이에요. 유나의 말에 론 또한 동의했다. 인성이 상당히 나쁠 뿐이지
오즈의 재능은 이베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메이슨, 넌? 저도 찬성입니다. 선생님. 반대할 줄 알았던 메이슨이 오히려 동의하자 유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맥스 그놈, 방학 동안 뭔 짓을 했는지 무서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티를 전혀 내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은 모를 테지만 전 압니다. 슬쩍슬쩍 보이는 상처들과 움직일 때 느껴지는 만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런 맥스를 이기려면 확실한 재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아챈 너도 꽤 성장했다. 메이슨. 어린이 됐구나. 에단의 말에 메이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답지 않게 말을 더듬었다. 그럼 다들 동의한 걸로 알고. 에단이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정신을 개조해서 데려오마. 그걸로 이 이야기는 끝마치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 볼까. 이번 모임은 새 제자에게 새로운 제자인 로안나를 소개하는 자리 겸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훈련할지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려왔다.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에단이 미소를 지었다. 순간 새 학생은 그 미소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 학기 동안 특훈에 들어간다. 개인 맞춤 특훈이다. 309화 굴러 들어온 돌. 매번 꾸는 꿈이었다. 대시 대륙 제1의 검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검으로 바다를 베고 저 그레이 마운틴마저 베는 전설적인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어린 오즈가 초롱초롱 눈을 빛냈다. 하지만 그 말에 아카데미에 모두가 비웃었다. 입새 있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명문 가문 출신이었기에 오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두 다 알고 있었다. 대시 대시 몰락해서 둘밖에 없는 레이저스 가문이잖아. 그 가문 놈이 무슨 대륙 제1의 검사? 대시 그런 재능이 있으면 제 가문이나 지키지. 대시 웃기는 놈이라니까. 진짜. 모두가 오즈의 꿈을 비웃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교사마저 웃었다. 몰락한 레이저스 가문의 말로였다. 레이저스에는 이제 딱 2명만이 남았으니 가진 바 권력도 금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웃음을 듣고도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었다. 대시 할아버지. 대시 오즈야, 아카데미는 재미있느냐? 오즈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거짓말을 했다. 대시 재밌어. 대시 오늘은 무슨 수업을 들었니? 대시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나는. 이야기하던 오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민했다. 공공연히 비웃음을 당했기에 할아버지마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고개를 저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다. 대시 대륙 제1의 검사. 검으로 바다를 베고 산도 벨 거야. 드래곤도 2동강 내는 엄청난 검사가 되고 싶어. 2 눈을 꾹 감고 이야기했다. 혹시 할아버지도 아카데미의 동급생들처럼 비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내 그 두려움은 사라졌다. 할아버지가 오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을 뜨니 할아버지가 오즈를 인자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대시 그거 참 멋있는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대시 바다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우리 오즈의 모습 정말 보고 싶구나. 기대하마, 오즈. 할아버지는 비웃지 않았다. 그날부터 오즈는 꿈을 꾸게 되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꿈이었으나 할아버지가 믿어 주었으니 오즈에게 있어서 그 꿈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았다. 매일 같이 노력했다. 손이 찢어져도 피가 나도 꾹 참고 검을 휘둘렀다. 스스로 꾸고 있는 거대한 꿈만큼 오즈의 재능은 탁월했다. 탁월한 재능에 확고한 목표가 있었으니 오즈는 순식간에 성장했다. 아카데미에서 1등을 쭉 유지하니 헛소리라며 오즈를 무시하던 이들도 입을 꾹 다물게 되었다. 오즈는 그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음 아카데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는 오즈와 달리 할아버지는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레이저스 가문이 몰락할 때 생긴 여파를 수습하며 얻은 상처들, 거기에 다른 가족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육체가 약해져 가는 건 당연했다. 어린 오즈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빨리 자신이 꿈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대륙 제1의 검사가 되어 할아버지를 다시 웃게 해드리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 했다. 몰락한 명문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오즈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아카데미였던 이베카에 입학했다. 본래 이베카 또한 몰락한 귀족인 오즈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즈는 재능을 인정받아 특별히 입학할 수 있었다. 오즈는 이베카에 들어오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전 과목 1등. 1학년 수석에 이어 다음 학년에도 수석을 쭉 유지했다. 모두가 오즈를 칭찬했다. 여태까지 특별 입학생 중에 1등을 휩쓴 학생은 없었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오즈는 초조했다. 지금 수준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대륙 제1의 검사가 되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으나 그 꿈은 저 멀리, 아주 멀리에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더 빠르게, 더 빨리. 그러나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갔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도 찾아오고 말았다. 대시 오즈야, 기대하마. 나중에 할아비가 있는 곳에 내가 온다면 꼭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할아버지는 영면에 들었다. 오는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고 몸까지 살짝 떨려왔다. 오즈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네이슨이 했던 말, 그리고 에단이 했던 말. 이젠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오즈가 동기로 삼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칭찬과 기대였고 일각의 할아버지만 자신의 말을 믿어 주었기에 이렇게 노력할 수 있었다. 의미가 없는데 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의미가 없으면 그만두면 된다. 이러고 있을 필요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다. 교장이 꼭 남아 달라고 만류했던 것도 의미가 없다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똑똑해서 문제였다. 스스로의 감정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괴리감에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멈춰주길 바라고 있는 거야. 나는. 오즈가 발을 강하게 구르며 일어섰다. 빌어먹을. 똑똑똑 대시. 오즈 레이저스. 오즈가 방문한 곳은 에단의 사무실이었다. 설마 오즈가 먼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건만 에단은 오즈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씩 웃었다. 여러모로 똑똑하군. 그를 보자마자 어떤 이유로 자신을 찾았는지 금세 알아챘다. 무슨 일인가? 하지만 에단은 짐짓 모른 척하며 물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었죠. 에단 선생님. 오즈가 이를 꽉 깨물며 말했다. 제겐 누구보다도 소중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 꿈을 유일하게 믿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께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륙 제1의 검사가 된다는 꿈이지요. 정확히는 바다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즈가 말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를 도와주실 수 없으실 겁니다. 대륙 제1의 검사가 되더라도 보여드릴 할아버지께서 이제 안 계시니까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낸 오즈가 곧장 밖으로 나가려 들었다. 오즈. 에단의 목소리가 다시금 오즈를 붙잡았다. 할아버지께 약속을 했다고 했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머릿속과 마음엔 남아있다. 그렇지. 그의 말에 오즈는 저도 모르게 뒤돌아섰다. 그리고 에단과 눈을 마주쳤다. 널 도울 수 있다. 물론 대륙 제1의 검사가 된다는 꿈은 이뤄줄 수 없겠지. 아마 그건 내가 될 테니까. 대신 바다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검사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에단이 확신을 담아 말하자 오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런 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 오즈 레이저스, 방금 내 입으로 그랬지? 할아버지께서 너를 믿어 주셨다고. 그렇다는 건 할아버지께선 너를 바다를, 산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보셨다는 건데 말이야. 설마 할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진 않을 테지, 오즈.
그럴 리가 제가 그럴 리가 없잖습니까? 그럼 보란 듯이 이뤄내야지. 그리고 제대로 보셨다고 증명해야지.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에단이 손을 내밀었다. 앉아. 그 말에 오지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클라우디 선생이 주도한 건가?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에단 선생이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를 대비해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와 듀티 선생은 받아들였고 곧바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렇단 말이지? 이것 참 신입 교사다운 점이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에 있던 틀을 다 깨주는 그런 긍정적인 장점이 많은 듯합니다. 클라우디 선생이 칭찬을 하다니. 지금까지 우리 이베카에서 클라우디 선생의 칭찬을 받은 교사가 없었을 텐데. 처음 아닌가?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알고 있나? 클라우디 선생? 클라우디 선생도 처음 들어왔을 땐 신입 교사답지 않았다고. 교장이 희죽 웃었다. 아무튼 좋네. 내 허락할 테니 대강당을 이용해서 합동 수련을 진행하도록. 이번 일은 에단 선생이 주도하는 일이지만 여러모로 클라우디 선생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 잘 부탁하네.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안 그런가? 예, 교장 선생님. 이베카 대강당. 이 대강당은 1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에단과 클라우디 그리고 듀티의 예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엔 충분한 곳이었다. 게다가 훈련에 앞서 이곳저곳에 아티팩트가 설치해 두어 벽이나 바닥, 천장이 박살이 나거나 무너지는 것도 확실히 방지해 두었다. 대강당의 학생들이 들어왔다. 리스. 먼저 도착한 에단의 제자들과 맥스 주로들을 필두로 한 클라우디 선생의 제자들, 그리고 듀티 선생의 마법과 제자들이 대강당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스승인 세 교사가 동시에 들어왔다. 명목상 이 합동훈련을 제안한 것은 에단이었기 때문에 에단이 중앙에 섰다. 이번 2학기의 끝에 아카데미 교류제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다. 이번 교류제엔 여러모로 많은 게 달려있지. 지금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라이벌이 아니라 이베카를 대표하는 동료가 될 거야. 함께 훈련하고 함께 강해진다. 내년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도 좋아.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아카데미 교류제가 끝날 때까진 함께 간다. 에단이 말했다. 에단이 잠시 말을 쉬었다가 다시 힘주어 말했다. 교류제 우승을 위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여기 계시는 클라우디 선생님과 듀티 선생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나 또한 여러분 모두를 가르칠 예정이다. 순간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싹 변했다. 다들 각자의 스승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왔다. 하지만 내심 다른 선생님에게도 배워봤으면 하는 욕망도 있었다. 교사들마다 각자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그 방식이 자신에게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 다양한 선생에게서 다양한 걸 배우는 건 학생들에게 있어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클라우디도 그렇고 에단도 그렇고 사실상 두 교사의 수업을 듣기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합동훈련은 학생들에게 있어 단비와도 같았다. 하루에 한 선생님씩 차례대로 너희들을 봐줄 거야. 각 선생님들의 방식으로 가르칠 테니 이번 훈련은 너희들에게 있어 크게 성장할 기회가 될 거다. 에단이 그렇게 말하곤 슬쩍 물러났다. 그러자 클라우디와 듀티가 앞으로 나섰다. 이번 합동훈련은 실수를 하는 자리다. 실수하도록, 뻔히 보이도록, 부족한 점을 내보여 고칠 수 있도록 해라. 이어 듀티가 말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두 선생님의 말씀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고쳐주기 위해 우리 셋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새 교사의 합동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떠나지 마세요. 다음 편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310화 마법 요새 설치. 새 교사에게는 각자 일정이 있고 학생들도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기에 합동훈련은 방과 후에 이루어졌다. 하루에 한 명. 돌아가며 일주일에 4일씩 교육을 할 거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복습을 하면 돼. 그럼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넥스가 손을 들며 묻자 에단이 대답했다. 여기엔 작년 아카데미 교류제에 나갔던 학생들이 꽤 많지?
그럼 교류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잘 알 거야. 교류제에 대비한 훈련을 한다. 아카데미 교류제는 기본적으로 축제의 일종이라 대중에서 성적을 반영하는 과목은 총 5가지였다. 5가지 과목에 종합해서 성적을 매겨 우승 아카데미를 가린다. 하지만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예단이 말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에 학생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우승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5가지 과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할 거니까. 몇 과목에서 몇 점을 얻었느니 뭐니 하는 것들은 하등 중요하지 않아. 모든 과목에서 1위를 하여 최종 우승을 한다.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는 이베카의 명예를 되찾아 오는 자리였다. 사실상 이베카는 프레이야에 밀려 명문의 자리를 잃었다고 봐도 무방해. 여러분들도 성적이 됐으면 이베카가 아니라 프레이야에 갔을 테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승리 같은 건 의미가 없어. 남들이 보고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물론 운으로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이베카에는 확실한 임팩트가 필요했다. 지금까지의 이베카를 전부 잊을 정도로 이베카가 다시금 이전의 명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꿀꺽. 누군가 마른 침을 삼켰다. 직전엔 프레이야 아카데미에 거의 압살당했었다. 클라우디가 있었지만 그만으론 부족했다. 맥스는 그때의 굴욕감을 떠올렸다. 오즈가 휴학에 들어가고 수석이 된 맥스는 이베카의 얼굴마담이자 대표가 되었다. 작년 아카데미 교류제는 이베카의 수석이 되어 참여했던 것이다. 나는 올해에 들어왔으니 작년에 어땠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군. 이제 곧 마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클라우디 선생님. 그러나 그 선생님의 교육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 내 예상으로는 대략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였다. 이베카의 수석인 맥스는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프레이야의 황금 세대에게 완패했다. 그가 그 정도였으니 이베카의 그 어떤 학생도 길을 펴지 못한 채 프레이야의 우승을 내주고 말았다. 압도적인 패배. 맥스는 클라우디에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런 성적으로 어딜 가서 클라우디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시 교류제에 참여했던 모두가 그 굴욕적인 기억에 이를 갈았다. 이번엔 다를 거다. 너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상태로 아카데미 교류제에 가게 될 거야. 기대하도록. 설명이 끝난 후 다들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각자 수업에 들어갔다. 돌아가는 길에 클라우디가 에단에게 다가와 물었다. 오즈는 설득했나? 에단 선생. 먼저 찾아오더군요. 첫 수업을 꽤 인상적으로 들은 모양입니다. 오, 그 문제아가 곱게 받아들이던가. 원하는 게 명확하더군요. 명석한 학생이라 자기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일이라 모순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메이슨보다는 더 똑똑하다고 볼 수 있겠지. 클라우디가 슬며시 미소 지었다. 오늘 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합동훈련에 참석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참석시키지 않는다. 클라우디는 에단이 오즈를 비밀 병기로 사용할 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즈를 합동훈련에 참여시켜야 했다. 오즈는 가진 재능이 충만하지만 공백기가 너무 길었다. 한창 성장할 때에 생긴 공백기는 감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순식간에 강해질 수 있는 시기였지만 역으로 순식간에 약해질 수도 있는 시기였다. 물론 오즈가 합류하는 과정엔 반발이 많을 것이다.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오즈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몇몇 학생은 오즈 때문에 수업 방해까지 받아 심기가 상당히 나쁠 것이다. 그걸 설득하는 것이 에단의 몫이었다. 그런데 에단은 그런 오즈를 합동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아카데미 교류제를 앞두고 저의 이베카가 칼을 갈고 있다는 건 다른 아카데미들도 다 알 겁니다. 프레이야는 물론이고 보그 아카데미 쪽에서도 이쪽을 주시하고 있겠죠. 어쩌면 프레이야보다 보그 쪽이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학과 교류제에 있었던 일. 본래도 주목받는 클라우디 선생님과 저, 맥스와 메이슨도 그렇고 유나의 롬까지 전부 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노출이 안 된 건 노안나뿐이겠군. 네, 물론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모든 학생의 수준이 변할 테지만 그래도 비밀 병기는 하나 만들어 두고 싶습니다. 그게 오즈 레이저스라는 거군. 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어. 에단 선생. 오즈가 이베카의 전체 석차 1위를 여러 번 했다는 건 이미 사방에 퍼져 있는 정보니까. 딱 그 정도면 됩니다. 문제야 오즈가 마음을 다잡았다.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 딱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 말에 클라우디는 곧바로 에단의 말을 이해했다.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건가? 바로 그겁니다. 에단이 웃자 클라우디 또한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썩 좋은 기분은 아니군. 하지만 그러고는 에단의 어깨를 툭 쳤다. 좋은 생각이야. 에단 선생. 칭찬해 주신 겁니까? 에단의 말에 클라우디는 대답 없이 쌩 돌아 사라졌다. 첫날 수업을 맡은 건 검술과 교사인 클라우디 하이드였다. 여기엔 내 수업을 들은 적 없는 학생이 몇 있군. 그러니 미리 말해주마. 내 수업은 본래 많은 학생을 받지 않는 수업이다. 내게는 에단 선생 같은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 방식은 에단 선생이 아닌 다른 사람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메이슨이었다. 클라우디의 애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메이슨이다. 자신이 그 기회를 뻥차 버렸지만 돌고 돌아 그의 수업을 듣게 됐으니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에단과 특수 골렘을 상대로 한껏 몸을 끌어올린 상황이다. 기대되는데 메이슨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눈을 초롱하게 빛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맥스를 위시로 한 클라우디 선생의 애제자들은 빠르게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우선 체력 단련이다. 클라우디의 수업은 대체적으로 무척이나 하드했다.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기본기로 일단 가볍게 검을 1000번 휘두르는 것이 수업의 시작이었다. 첫 수업이니 가볍게 한다. 교류제까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고 그 시간에 맞춰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니 말이다. 그럼 시작해라. 검 1000번. 바로 휘두르도록. 마법과 학생들은 스태프를 휘둘러도 좋다. 뭐든 좋으니 몸을 풀 수 있으면 된다. 가볍게 몸풀기로 1000번.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기억이다. 클라우디의 말에 메이슨이 눈을 빛냈다. 너희들은 모든 판단을 이성적으로 내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다. 싸움은 언제나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법.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이성이 아닌 본능이다. 본능은 개개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다급한 상황에도 올바른 본능으로 판단을 내리겠지만 어떤 이는 정작 중요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기도 하겠지. 이는 정론이었다. 때문에 이 본능적인 무언가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재능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다. 나는 이 본능을 훈련을 통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능이란 결국 기억에 의거한 것이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주마. 클라우디가 검을 집어 들었다. 본래도 날카로운 클라우디였으나 검을 들자 그 기세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리해졌다. 분명 사람인데 사람의 형태를 한 검처럼 보일 정도였다. 클라우디가 마음껏 기세를 뿜어내자 마법과의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중 몇몇 마법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법진을 만들어 내려다 멈칫했다. 봤나 마법과 학생들. 그리고 검술과 학생들. 마법과 학생들처럼 검술과의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상태였다. 몇몇은 주춤거리고 또 몇몇은 아무것도 없는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댔다. 본능은 육체의 기억을 따른다. 이 본능을 다루는 게 바로 본능 훈련이다. 이성에 따른 판단은 느리다. 하지만 본능은 빠르지. 그걸 이용한다. 내 수업은 육체의 기억을 깃들게 하는 수업이다. 육체는 한번 기억한 걸 잘 잊지 않거든. 너희들이 쌓아온 것들은 머리가 잊을지언정 육체는 잊지 않는다. 기억해 두었다가 너희들이 다시금 단련을 시작하면 순식간에 떠올려 그때를 그대로 재현하지. 클라우디가 말했다. 하지만 육체는 쉽게 기억하는 편이 아니야. 육체란 아주 까다롭거든. 이 기억이 본능의 영역까지 도달하려면 많이 반복해야 한다.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익숙하게. 자,
그럼 계속한다. 우리는 이런 수업 적응이 안 된다고. 육체파인 검술관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덜 움직이잖냐. 너희들이 기억할 건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휘두르고 마법진을 그리는 거니까. 마법진 그리는 건 쉬운 줄 알아. 하지만 대단했어. 클라우디 선생님 수업이 인기 많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학생들은 합동훈련의 첫 번째 수업인 클라우디의 수업에 상당히 만족한 상태였다. 듀티 선생님도 기대되는데 마법과의 수업 방식은 또 어떨까? 하지만 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따로 있었다. 그 장본인인 에단은 현재 히커스 영지에 가 있었다. 품은 체른카스텔 가문에서 얻어온 마법인 마법 요새를 설치하기 위함이었다. 다들 이미 도착하신 것 같구만. 많이들 궁금했을 테니까. 체른카스텔의 마법사들은 이미 히커스 영지에 도착해 있었다. 명목은 마법 요새 설치를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에단이 정말 마법 요새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홀로 마법 요새를 설치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함이었다. 내기를 하는 게 좋겠어. 그들이 히커스 영지에 온 이상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밥값은 내야지. 311화. 내기 하나 합시다. 너무 일찍 온 거 아닙니까? 빨리 오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늦게 왔다가 놓치기라도 했으면? 너희들도 봤잖나. 마르테리스가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자리에서 이해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참석해 달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오기도 전에 홀로 끝낼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르테리스의 말에 다들 침묵했다. 마르테리스의 말 그대로였다. 에단이 그 자리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이해력과 술식들은 마법 요새의 핵심을 꿰뚫는 것이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마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간단한 마법이야 그렇게 가능할 테지만 이건 대륙에서 복잡하기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마법 요새였다. 그 마법 요새를 홀로 설치하겠다는데 빨리 와야 하지 않겠는가? 분명 그 자리에서 본 에단 히커스님은 대단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대충 이해하는 척했으면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핵심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르테리스님, 이번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합니다. 혼자 하다간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않습니까? 혹여나 잘못되면 이 히커스 영지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모두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참사는 두고두고 체른카스텔 가문에 누를 끼칠 겁니다. 체른카스텔의 마법사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마법 요새는 거대한 마법이다. 마법을 엮고 또 엮여 하나의 거대한 요새를 만들어 내는 마법이기 때문에 엮는 작업이 아주 중요했다. 수많은 마법사들이 한데 모여 마법을 설치해도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건만 홀로 이 거대한 마법을 설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에단 히커스 님이 마탑에서 데리고 온 마법사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히커스 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방에서 연구하던 마법을 중심으로 마법이 담긴 아티팩트를 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서비스도 있고요. 장비를 염색해 준다고도 들었습니다. 뭐? 마법을 팔아. 마법이 담긴 아티팩트를 판다고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허참, 마법사에 긍지가 없는 놈들이잖나. 하지만 그렇게 볼 수만도 없습니다. 체른카스텔의 마법사는 여기까지 오면서 간단하게 히커스 영지를 조사했다. 물론 이미 히커스 영지에 대해 들어 아는 게 있기도 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하나같이 엄청났기 때문이었다. 에단 님이 마탑에서 데려온 마법사들은 비주류 마법을 연구하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마법들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몰두했다죠. 그 말에 마르테리스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다. 한때 체른카스텔의 마법사들도 그러했다. 마법 요새는 엄청난 마법이었지만 그 탓에 비주류 마법이기도 했다. 워낙 높은 난이도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마법 요새를 설치하는 데만 몰두했지. 더욱더 새롭고 강력하게 개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법 요새에 여러 단점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체른카스텔의 마법사들은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에 몰두했다.
다들 쓸모없는 연구라고 했다. 마치 마탑이 마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파면 팔수록 훌륭한 일밖에 나오지 않으니 이것 참 흔탑니다. 다들 여기 계셨군요. 마법사들이 잡담을 나누는 사이 도착한 에단이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다들 이리로 오시죠. 우선은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예, 혼자 하신다고요? 손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직접 도와달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몇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가 해놓은 게 맞는 방향인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는 도우러 왔습니다. 우랴 돕겠소. 이미 이야기는 들었소. 에단 백자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우린 모르고 있었소. 마르테리스가 마탑이 마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이들은 철저한 마법사였기에 그들에게 10분 감정을 이입할 수 있었다. 거기다 마법 요새로 사실상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으니 그런 그들을 구한 에단에게 새삼 존경심이 들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도울 생각이었다. 체른카스텔 제상께서도 이미 허락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에단은 고개를 저었다. 마법 요새를 건설하는 건 정말 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저와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이 마법 요새 말고도 저엔 일손이 꽤나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발전을 하느라 마법사들의 수가 부족합니다. 에단이 말했다. 그것도 보통 마법사가 아닌 베테랑 마법사분들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체른카스텔 가문에서 마법 요새를 만드신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면 저의 히커스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내기를 하시자는 겁니까? 저 홀로 마법 요새를 이 히커스의 중심에 설치할 수 있을지 점치는 내기입니다. 에단의 말에 체른카스텔의 마법사들의 눈이 빛났다. 정말 자신감이 대단하시군요. 물론 자신감이 있으실 만하시지만 그래요. 그렇다면 내기의 대가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체른카스텔 마법사 하나가 슬쩍 웃으며 말했다. 제가 만약 이 내기에서 이기면 마르테리스 님을 포함한 모든 체른카스텔의 마법사분들이 몇 달간 이곳에 머물며 히커스에 필요한 마법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만약 백자께서 지신다면? 마르테리스의 물음에 에단이 손을 내밀었다.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든지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법사가 마르테리스를 보았다. 언제가 됐든 좋으니 우리와 함께 마법 요새 연구를 함께 해 주시오. 그게 우리의